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 밸류업 1호 상장사 키움증권 지분을 꾸준히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움증권은 올 초부터 적극적인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약속하며 증권가에서 밸류업 모범생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 CGV가 4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섭니다. 앞서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던 CJ 현물 출자를 통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자회사 편입이 다시 인가를 받으면서입니다. 이번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CJ CGV의 재무 구조는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그룹 지주사 SK주식회사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 중인 자기 회사 주식 전량을 소각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SK주식회사의 자사주 비중은 전체 주식의 25% 수준으로 시가총액 3조 원 이상 상장사 중 가장 높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친환경차를 월 기준 2만 대 돌파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카 판매가 급증하며 친환경차 판매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실적 반영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주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국채금리 하락세 지속에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하락, 또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5거래일 만에 850선을 넘기도 했지만 마감은 84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금융 쪽 그리고 제약, 그리고 섬유 의류 섹터 강했는데요. 우리 이런 시장에서 좀 빠르게 수익 보기 위해서 오늘도 단타일타에 영석쌤 모셔봤습니다. 자, 영석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종목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나 석유 관련주들 좀 흐름 좋았고 사실 시장은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양대 지수 좀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입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료를 볼 때 크게 3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S급, A급, B급 이렇게 제가 구분을 좀 해놨는데 이 재료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급입니다. S급 우리가 어떤 게 있었죠? 초전도체, 로봇, AI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슈가 새롭게 나왔길래 이 재료가 S급이냐?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세계 15위 산유국 되나 내년 초에 윤곽이 드러나고 성공률은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헤드라인만 봤을 때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시추 과정도 있고 너무나 먼 미래이긴 한데 일단 내년 초에 윤곽이 드러난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세계 15위의 산유국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나라에서 갑자기 이런 이슈가 나오고 갑자기 이런 모멘텀이 생긴다는 것은 유가 관련주, 가스 관련주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의 돈이 몰릴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보시면 에너지 자립은 당연히 되죠. 천연가스는 약 29년이고요. 석유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생산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은 물론 수출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거는 나중에 좀 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예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사 헤드라인에는 수출 가능성도 있다. 산유국의 꿈이 이뤄질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제 여러 가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대성에너지와 같은 가스 관련주, 유가 관련주 공략해 드렸는데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이 뉴스, 이 기사, 이 재료 너무나 좋습니다. 초전도체급이기 때문에 S급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유가 관련주, 가스 관련주 방송 보고 매입하신 분들은 물량 넘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홀딩하신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유국의 꿈이 이뤄질 수 있는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S급 재료가 나와 주었는데요. 따라서 유가 관련주 그리고 가스 관련주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해도 좋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3차 파동까지 나올 수 있는 아주 큰 재료가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단타 1타 정영석 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일 아침에 오전 8시 3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단타로 좀 전략 세워보고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오전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됐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석쌤과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단타 공략주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 짚어주셨는데 그 세 종목 모두 다 올랐습니다. 자, 세 종목 중에 한 종목만 공략하셨다라고 하셔도 7%, 최소 7%부터 25%의 수익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석유입니다. 수익률 고가 기준으로 7.6%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공략하셨는지 자, 영석쌤, 우리 타점은 아침에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뭐 유가 관련주, 가스 관련주 제가 너무나 많은 종목들 가져왔는데 쭉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석유인데요. 시초가에 좀 높게 매입하신 분들, 우리가 좀 성향이 다 다른데 시초가가 아마 20% 정도 떴을 겁니다.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고가 기준으로 수익이 7.6% 계좌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7.6%에서 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때 상한가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오늘 상한가를 또 연상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날에 한 차례 시세가 더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단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 유통비율, 시가총액, 캔들, 뭐 고가, 거래대금, 재료, 이평선 다 중요하지만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주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일단 한국석유는 아니다 이러죠. 한국석유는 2등주에서 3등주 정도 됩니다. 물론 내일 시가갭 나오면서 수익이 한 차례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7.6% 구간 들고 계시고 내일 갭이 만약에 뜬다라고 한다면 제가 전략 이렇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좌에 10%에서 15% 구간이 만약에 찍힌다. 그러면 모두 물량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15% 찍힌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다 주지 마시고 절반만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절반 익절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21,000원, 22,000원 이렇게 있는데 21,000원이 오늘 형성되었던 시가 라인 부근일 겁니다. 21,0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은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15% 절반 정리, 나머지 물량 홀딩, 그런데 21,000원 이탈하면 나머지 물량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 추가적인 종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도 우리가 수익을 낸 종목인데 자, 이거는 아까와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가 어제 기억하기로는 목표가 15%, 20% 세워드렸던 것 같은데 왜 이거는 한국석유와 다르게 홀딩 전략을 취하지 않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야 됐었냐. 보시면 유통비율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총이 3조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거래대금 보시면 무려 1조 4천억. 그러니까 오늘 모든 시장의 자금이 여기 한국가스공사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캔들이 만약에 유성형 캔들이 아니라 장대 양봉이라든지 혹은 팽이형 캔들, 뭐 이런 캔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캔들이나 아니면 이런 캔들 혹은 망치형 캔들, 이런 캔들이 나왔더라 한다면 제가 홀딩 전략 제시해 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음봉이 나오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것은 우리가 분봉상으로 쪼개봤을 때 이런 흐름입니다. 쭉 누가 올렸다가 쭉 시가를 이탈하면서 종가 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음봉이 나오겠죠. 누가 이렇게 올리고 누가 뺐을까요? 세력들이 올리고 고가권에서 세력들이 던졌는데 결국 여기서 물량을 던진 사람들은
밑에 박스 구간에서 담았던 사람들, 앞에 물려있던 매물대의 개인 투자자들, 그 사람들이 물량을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20%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15%에서 20% 세워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되고, 그다음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 다뤄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 역시도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인데,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국석유는요, 여기 이평선 수렴 구간에 장대 양봉 나오고 그다음 또 연상이 나왔죠.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2등주에서 3등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종목인 한국가스공사는 어떻게 나왔죠?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음봉이 하나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타 관점에서 이날 다 팔고 나왔어야 한다. 오늘 다 팔고 나왔어야 되고 제가 어제 그렇게 전략 다 세워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넘기셔야 되고, 그다음 대성에너지는 캔들이 어떻게 형성됐냐. 일단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고 앞에 매집봉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강조드리는 세력들이 아직 이 차트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매집봉, 거래대금, 캔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와 다르게 포지션 종료할 필요 없고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가시면 되는데, 전략 제가 구체적으로 세워드리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고가 기준으로 25% 가까이 수익이 났고, 혹은 고가에 정확히 팔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오늘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꽤나 많은 수익 지금 계좌에 찍혀 있으실 겁니다. 지금 10에서 15% 구간이 내일 한 차례 더 온다? 마찬가지로 한국석유와 마찬가지로 절반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언제 정리하느냐? 우리 시초가 11,000원 부근 이탈할 때는 정리하셔야 되는데 11,000원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최종적인 목표가 15,000원에서 15,500원 될 건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재료는 좋지만 대장이 아닙니다. 부대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단타 종목 3종목 리뷰했습니다. 재료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중에 대성에너지와 한국석유는 내일까지 홀딩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 공략해서 또 단기 수익 노려볼 만한 우리 1타 종목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내일장 1타 종목 첫 번째 종목은 LS 마린솔루션입니다. 자, 이 종목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자, 현재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일도 오를 수 있을까요, 영석쌤? 네. 자, 보시면 LS 마린솔루션입니다. 지금 보시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흐름이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가 바닥권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가권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패턴은 바닥 구간에서 찍은 게 아니라 매물대를 소화한, 그러니까 앞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이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이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수익이네요. 가끔 가다가 일봉이 아니라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매물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의 매물대만 주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조건은 통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유통 비율이랑 시가총액입니다. 유통 비율 보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크게 적어드리자면 41% 정도 나옵니다. 50% 미만인 종목이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유통 비율은 너무나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그다음 시가총액은 4,889억. 오늘 상승분 반영하면 약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3천억 미만일 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4,800억? 이 정도도 무난합니다. 시가총액, 유통비율, 매물대 봤으니까 그다음 봐야 될 것은 캔들, 거래대금, 이평선 배열이죠. 일단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안 들어오다가 2024년 초반까지만 하고 안 들어오다가 2023년만 하더라도 안 들어오다가 이때 한번 살짝 들어올 때 상승했네요. 이때 매물대 살짝 있고요.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 거래대금이 빵 터짐과 동시에 이평선이 어떤 구간, 정배열 구간으로 돌아섰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15%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대해 드리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평선은 정배열 구간인데 상승 추세 그어보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안에서 지지라인 받고 빵 튀고 지지라인 받고 빵 튀기 때문에 또 지금 캔들로 보면 적산병 이렇게 나올 차례입니다. 지금 양봉 2개 나왔고 내일 시가에 들어가면 적산병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10%에서 15%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단타일타 종목으로 LS 마린솔루션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 내일 시가에 공략하셔서 10에서 15%가량 수익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AB온인데요. AB온은 우리가 내일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자, 영석쌤, AB온은 전략이 좀 다를까요? 네, AB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매물대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매물대, 52주 신고가 이런 것들인데 일단 매물대부터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없었는데 이 종목은 매물대가 많습니다. 가령 동그라미 친 부분에 지금 주가가 형성돼 있잖아요. 9,930원인데 10,000원 위에 물려있는 사람들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도 있고요. 앞에도 12,500원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매물대가 있으면 저항 물량이 조금 있으니까 올라가기 힘들겠죠. 아니 전문가님, 그런데 왜 들고 오셨나요? 종목으로.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물대가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2,187억, 2,000억 부근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 추이를 한번 봤을 때 여기서 한번 올랐다가 튀었다가 다시 빠지고요. 올랐다가 다시 여기 전고점 맞고 빠지고요. 올랐다가 다시 전고점 맞고 빠지는데 이번에는 이 전고점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2파 시세 초입 부근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대해 드리자면 우리가 들어갈 구간은 9,930원 그리고 다음 날 시가 갭 뜰 때입니다. 지금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보자면 다음 날 아마 캔들이 시가 갭이 이렇게 빵 뜰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시가 매매 들어가시되 이번에는 우리가 좀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까는 제가 왜 10%에서 15% 잡아드렸냐? 왜 이렇게 잡아드렸냐? 매물대가 없으니까 오히려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확률이 높은데 이 종목은 매물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짧게 치고 빠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가에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5에서 7%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1타 종목으로 AB온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9,930원이나 시가 갭을 뜰 때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목표가는 5에서 7% 짧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전략 세우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일 오전에 8시 30분에 아침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들어오셔서 또 영석쌤과 전략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현재 박스권 전고점 돌파한 종목으로서 또 내일장에 노려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영석쌤, 알테오젠은 우리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네, 알테오젠은 너무나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걸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냐라고 의구심을 품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알테오젠 맞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했습니다. 23만 8,500원 돌파를 했고 박스권 전고점 라인, 박스권도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전고점 라인도 돌파했으니까 너무나 좋은 흐름이고 여기 잡게 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들고 온 겁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ADC 대장주죠. 대장주고 유통 비율 보면은 79.5%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보면은 12조 가까이 됩니다. 아니 전문가님, 분명히 유통 비율, 시가총액, 가벼운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딱 지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타 볼 때
종목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1순위는 무엇이냐? 거래 대금입니다. 재료입니다. 이 유통 비율과 시총은 1순위가 아닙니다. 2순위가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통 비율과 시가총액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만약에 재료와 거래 대금이 좋은데 유통 비율 무겁고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매매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매매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매매하는 게 맞다 이거죠. 1순위인 재료와 거래 대금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조 원 가까이 터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1조 4천억 원 거래 대금이 몰릴 때 1조 원 가까이 바이오 대장인 알테오젠에 돈이 몰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강하다라고 근거를 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재료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종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들어가느냐. 지금 전고점 라인을 이렇게 돌파했지 않습니까? 전고점 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전고점 윗꼬리 부근인데 이 라인 쭉 수평선 그어보자면 캔들 몸통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또 앞에 적산병도 나왔습니다. 내일 시가에 들어가시고 이건 5%에서 10% 짧게 잡으시면 되고 혹시나 내가 단기 투자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은 게 있다.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다. 알테오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시가에 진입 가능한 알테오젠도 살펴봤습니다. 시가 기준 매입가 대비해서 5에서 10% 짧게 수익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8시 30분에 오전에 또 무료 방송에서 타점 잡아주시니까요.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영석쌤과 단타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석쌤과 또 단타 1타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단타를 위한 기법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지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주제인가요? 네,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기법을 제가 들고 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면서도 접근하기 힘들어하면서도 또 하고 싶어하는 매매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돌파 매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 매매라는 게 나이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기법 15분, 20분 정도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신다면 내일 시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돌파 매매 기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래량 써야 되나요? 거래 대금 써야 되나요? 거래 대금입니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우리가 착시 효과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거래량 만주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리뷰 다뤘던 한국가스공사 거래량 만주 터진 것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착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설정할 땐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을 설정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일봉 차트 볼 때는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은 거래 대금을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개념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래 대금이 50억 이상 터진다는 것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어려울 게 없죠. 그냥 50억 이상 터지면 이 기법 쓸 수 있다는데 앞에 분봉 거래 대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봉 거래 대금. 이건 제가 나중에 내일이나 혹은 모레 아침 방송에서 HTS 설정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이거는 수식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HTS 상으로 수식을 좀 다뤄가지고 분봉 거래 대금을 따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하기 위해선 분봉 거래 대금이 50억 이상 터져야 된다. 말 그대로 1분봉 볼 건데 1분 동안의 거래 대금이 50억 이상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다음 보시면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가 10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부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파 매매를 잘 하고 싶어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는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가 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칙 세워드립니다. 분봉 거래 대금이 50억 이상 터지는 종목. 그다음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 이거는 증권사 기능이 다 있습니다. HTS, MTS 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실시간 검색하시면 그 기능 쓸 수 있게 바로 세팅이 될 겁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다뤄볼 재료가 무엇이냐? S급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석유 관련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뤄봤던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석유, 대성에너지, 극동유화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갔는데 이게 왜 S급 재료인지는 주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시겠죠. 아까 제가 뉴스 다뤄들었지만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라는 기대감. 이거는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야, 이 재료가 너무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뭐가 있었죠? S급 재료, 동해석유 말고 초전도체. 초전도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 실제 이게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한다면 엄청나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재료, 기사가 나왔잖아요. 실제로 각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검증 과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재료가 나왔고 또 여기에 더해서 학회 일정까지 잡혀 있었기 때문에 모멘텀들이 살아있는 경우였다. 그래서 이런 S급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돌파 매매를 진행해야지 S급 재료가 아니라 A급 재료, B급 재료를 가지고 매매하게 된다면 올라가려고 할 때.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돌파가 올라갈 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매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샀는데 올라가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샀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꼭대기에 물리는 경우 많이 경험해 보신 매매죠.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차트 아닙니다. 차트 아니고요. 재료입니다. 재료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S급 재료를 무조건 매매하셔야 된다. A급 재료, B급 재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A급 재료는 정부 정책주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정부 정책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정부 정책도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 친환경 에너지 새롭게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원전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강합니다만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강합니다만 신선한 이슈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노출되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A급이다. 우리는 신선한 걸 원합니다. 새로운 거, 모든 사람들이 몰랐던 거, 증권가에서도 몰랐던 거. 이거 증권가에서 미리 알았나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주변 지인분들 물어보십시오. 이게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몇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S급 재료입니다. 동해석유 관계자들 제외하고 몰랐죠. 새롭게 나온 이슈입니다. 자, 그런데요.
원전 관련 이슈, 지금 정부에서 원전 밀어주는 거, 체코 원전 이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친환경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던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새로운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A급 재료다. B급 아닌 이유는 정부에서 밀어주긴 하니까 B급으로 가긴 그렇고 또 S급으로 올라가자니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슈니까 A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우리가 스윙 매매로 접근하셔야지 단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자, 중요한 건 이 구간입니다. 우리가 호가창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수 총 잔량, 여러분들 HDS 단타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림이죠. 매수 총 잔량, 그다음에 여기에 매도 총 잔량이 있고요. 여기 매수 탁탁탁 걸려 있죠. 10호가. 그리고 여기에 매도 물량이 걸려 있고 여기에 체결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큰 물량이 들어올 때 진입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돌파 매매는 현재가 매매가 아니라 시장가 매수를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장가 매수가 원칙이고 큰 물량이 들어올 때 요거 별표 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수세, 매도세, 그러니까 줄다리기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사람이 있고 줄다리기를 하면 처음에는 팽팽합니다. 우리가 운동회 때도 보면, 체육대회 때 보면 처음에는 팽팽하죠. 그러다가 한쪽으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땡겨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비유를 좀 하자면요.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매수세와 매도세가 경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이기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니 맞잖아요. 매수세가 이겼다는 것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이겼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다음 매도세가 여기서 이기면 다시 주가가 내려가고요. 여기서 매수세가 이기면 올라가고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폭이라는 게 생기겠죠. 근데 큰 물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흐름 안에서 여기 라인과 비슷한데 분봉 박스권 돌파 라인 진입. 요거 똑같은 개념입니다. 보시면 분봉상으로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 박스권 저항 라인을 돌파함과 동시에 큰 물량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2억 이 정도는 큰 물량이 아닙니다. 1억, 2억 정도는 개인 투자자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물량이라 보긴 힘들고 금액으로 봤을 때 3억에서 5억 한 번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적 있을 겁니다. 이거 물량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물량이 들어올 때 무조건 시장가 매수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분봉상으로 봤을 때 박스권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라인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 라인 동그라미 부분 돌파하면서 큰 물량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두 개가 됩니다. 전제 조건. 이게 전제 조건이 되고 그다음 분봉 라인 돌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3억, 5억 누가 긁었네? 매수해야지 단순한 메커니즘이 아니라 분봉상으로 봤는데 박스권이 그려져 있네. 근데 이 박스권 라인 동그라미 부분을 돌파했네. 근데 여기에 큰 물량이 들어오네. 이 두 가지가 다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좀 어려운 게요. 손절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게 좀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샀기 때문에 더 높게 팔아야 되는데 높은 구간에 샀다가 주가가 빠진다면 여기서 우리가 공략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손절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을 하나 세워드리자면 여기 나오는데 매수 이후 오르지 않는다면 즉각 손절 매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제가 강의를 할 때 뭐 일정 매매 강의도 했고요. 여러 가지 박스권 매매 강의도 했고 뭐 추세 매매 강의도 앞으로 할 건데 이 강의들 기본적으로
손절매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은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수치상으로 잡아드릴 때도 있는데 이 기법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만 내고 나와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수수료만 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0.5%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5%다. 보통 이 라인에서 손절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근데 내가 매수 이후에 즉각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이 마이너스 0.5%라도 손절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1%, 2%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매수 직후 오르지 않는다면 바로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차트 보면서 더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실전 차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분봉거래대금 제가 설정해 놨습니다.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저거 확대해 보자면 분봉거래대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일봉이랑 다른 겁니다. 일봉은 말 그대로 하루 동안 거래된 총 거래대금이 얼마야 라는 것이고 분봉은 이게 1분봉이니까 1분 동안 터진 거래대금이 얼마인지 수치로 나타낸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시간은 당연히 9시에서 10시 사이에 단타 치는 게 제일 좋고 뭐 오후장에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 분봉거래대금 보면서 매매하는 게 좋겠죠. 자, 분봉거래대금부터 일단 한번 볼게요. 분봉거래대금 보시면 175억. 여기가 175억입니다. 단위가 억이라서 175억인데 100억 은 이상 터지네요. 제가 아까 50억 이상만 터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분봉거래대금 통과. 그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박스권.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박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확대해드리면 장대 양봉이 하나 갑자기 박스권을 뚫고 나옵니다. 박스권을 뚫고 갑자기 장대 양봉이 거래대금 터짐과 동시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무슨 매매냐?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또 강의할 겁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건 눌림 매매고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기법은 돌파 매매죠. 말 그대로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할 때 비싸게 싸는 기법이 오늘 기법의 기본 골자입니다. 자, 그럼 어디냐? 여기서 사야 된다 이거죠.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 꼭대기에서 사야 된다 이거죠. 아니 전문가님, 꼭대기에서 사면 물리는 거 아닌가요? 자, 차트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캔들이 분봉 매물대를 소화하고 거래대금 터짐과 동시에 나왔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더니 5%, 7% 수익 구간 나옴과 동시에 상한가 문을 닫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은 올라간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빠질 수 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박스권을 뚫으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때 오르지 않고 주가가 빠진다면 즉각 손절매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 차트 한번 볼게요. 다음 차트 보시면 네, IMT라는 종목인데요. 분봉거래대금 보셔야죠. 분봉거래대금 지금 70억, 80억 가까이 터졌네요. 언제죠? 이때 터졌죠. 근데 보시면 지금 주가가 박스 안을 그리고 있죠.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리고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죠. 1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뭐 저희가 소통할 수는 없지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구간입니까? 2번 구간입니까? 3번 구간입니까? 3번 구간이죠. 왜죠? 일단 분봉 박스 라인은 돌파했고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3번 구간에 들어가서 매도를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목표는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한 5%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0분 만에 아니면 30분 안에 매매가 끝나는 거니까 길게 가져가실 건 아니고 5%로 짧게 대응하시면 되는 매매다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이 차트인데 거래 대금을 좀 보셔야죠. 거래 대금 보시면 빵 들어왔네요. 거래 대금이 여기는 70억에서 80억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이상만 터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오케이고요. 우리가 주가가 횡보를 하잖아요. 박스를 그리고 있죠. 여기서 어디에서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가 1번, 여기 위에가 2번, 그다음에 여기가 3번입니다. 어디서 들어가야 될까요? 1번 아니고요. 1번은 눌림 매매고요. 2번은 거래 대금이 빵 안 터졌으니까 들어가면 안 되죠. 박스권 저항 라인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이 라인 아니고요. 3번 라인 장대 양봉 나옴과 동시에 분봉 거래 대금 터짐과 동시에 박스권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이 3번 구간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이 5% 정도 나오는 돌파 매매 기법 완성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좀 정리해보자면 사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매매 기법 못하지 않을까 스스로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원칙만 잘 지키신다면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수익 날 수 있고요. 단타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나 내가 이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 6시에 재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6시 방송도 다시 한번 복습 겸 봐주시고 그 내용도 이해가 또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단타 성공을 위한 기법 강의 실전 차트에 적용해서 배워봤습니다. 더 많은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수익 볼 수 있는 우리 종목 상담 3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이어서 영석쌤의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타 1타 참여 안내 먼저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자세하게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강원에너지고요. 18,200원에 매수 진입하셨습니다. 비중은 10% 들어가 계신데요. 오늘 현재가 기준으로 14,96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라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영석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지금 현재 가격대 바닥 구간인 것 같은데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전략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에너지 18,200원에 시청자분이 좀 담으셨네요. 이거 차트 보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평선, 이 파란 선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비중은 제가 지금 확인컨대 10%로 나오네요. 10%. 근데 이게 거래 대금이라든지 차트의 상황을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가 매수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차트가 나오면 박스네요. 여기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 낮추신 다음에 매입가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투자자입니다. 지금 강한 섹터의 주도주를 공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강원에너지 섹터 자체가 그렇게 센티가 있는 편은 아니잖아요. 물론 추후에 오를 수는 있겠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매집봉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터진 매집봉이 보이기 때문에 추후에 바닥 구간 잡다가 올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이 2025년 상반기여도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른 섹터로 갈아타는 것인데 일단은 이 종목을 못 팔겠다 하시면 제가 그 안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스가 그려지죠. 박스가 그려지는데 매집봉이 나옵니다. 매집봉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리자면 지금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아직 물량 확보가 덜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물량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것은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죠. 근데 이 주체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간이 엄청 길어질 겁니다. 물론 뭐 당장 내일 오를 수 있습니다만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요. 물론 내일 갑자기 강원에너지의 어떤 개별 호재 이슈가 나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투자를 한다든지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가지고 빵 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하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2025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일단 14,000원 이 라인이고요. 13,000원 이 라인이고 전 저점 라인이 12,400원인데 12,000원 라인은 철저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차트상으로. 12,000원 라인을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되고 나중에 12,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3,000원 부근에서 바닥 구간을 찍고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매수가가 18,200원이시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2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21,000원 이 구간이거든요.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전략 짚어봤습니다. 강원에너지 12,000원 이탈 시에 손절하면 좋을 것 같고요. 21,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바로 두산테스나입니다. 63,300원에 진입하셨고요. 비중은 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42,800원의 종가 형성 중이고 역시나 손실 중입니다. 자,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영석쌤? 네, 두산테스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스 구간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집봉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의 흔적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요. 또 앞에 보면 장대 음봉이 쭉쭉 나오면서 빠졌는데 뭐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박스권으로 가시면 됩니다. 63,300원이면 꽤나 높은 구간인데 비중이 5%시면 제가 이거는 이 종목은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 들어가는 게 좋냐? 올라갈 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 잡으시면 안 되고 제가 이건 좀 확대해 드릴게요. 확대해 보자면 이렇게입니다. 자, 63,300원 5%시죠. 63,300원 5%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구간이죠.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은 이평선 역배열 구간입니다. 이평선 역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맞고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여기 이평선 라인 맞고 한 차례 빠진 다음에 얼마까지 가느냐? 한 4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만 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하신 다음에 비중 확대하고 평단 낮추시는 전략 취하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5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테스나까지 마지막 전략 세워봤습니다. 추가 매수 4만 원에 가능하다. 평단 낮추고 55,000원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세한 기법이랑 또 종목 상담 8시 30분에 오전에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단타로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공사 20%대 수익 확인했습니다. 특히 대성에너지는 내일장에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나머지 물량은 홀딩화돼 10에서 15% 구간에서 익절할 수 있다라는 전략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1타 기법으로 오늘 돌파 매매 기법 배웠습니다. 큰 물량이 들어올 때 진입하되 또 매수 후에는 오르지 않는다면 빠른 손절도 필요하다라는 전략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 1타 종목으로 LS 마린솔루션, 에이비온, 알테오젠, 내일 바로 승부 볼 수 있는 세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 1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